네, 김구라 경영연구소 사연편입니다. 사연편이 정말 반응이 좋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게 사실 아버님의 그 주식 관련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름 이제 그 사연 이면에 그런 심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분이 이제 불효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뭐 안타까워서 그리고 또 그분이 실제로 또 용돈을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그냥 내용상 그렇게 이제 미루어 예능적이면서도 그냥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제 추측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아버지 정말 잘 둔 줄 아세요? 왜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 아버지 주식 그냥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갖게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이제 그분을 약간 뭐 비난까지는 않은데 그분의 어떤 그런 행태를 약간 동의하지 않는 그런 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좀 속상하시겠다. 예. 지난번에 그 저 친구가 무차별 비난을 받았잖아요. 돈 맞아, 고소, 맞아. 주식 투자 원금 갚았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그분의 의도 제가 알겠어요. 뭐 그 주식을 노리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럼. 재미로 얘기한 거고 실제로 뭐 그런 탄들 뭐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맞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여기 부모님들이 돈 있고 그러면 그거 기대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기대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과도한 비난.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까지 비난을 안 받았으면 우리한테 아마 사연 피드백을 줬을 것 같아요. 아 역시 김구라님 역시 독사네요. 근데 과도하게 비난을 받아가지고 피드백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더 기분이 나쁜 게 만약에 진짜 그런 의도 있으면 제가 들켰네 이러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뭐 비난을 과도하게 비난한 건 아니고 그냥 뭐랄까요 그냥 가까운 친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훈수듯이 야 그냥 아버지 거 그냥 그렇게 내비도 이 정도지 뭐 큰 그렇게 마음 쓸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피드백을 주시면 콘서트 티켓 하나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이제 콘서트 티켓도 지금 이렇게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지. 값어치 있으면 안 주지. 값어치가 아니 뭐 이렇게 값어치가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왜냐면 이제 공모를 했는데 우리는 완전히 따상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주식으로 말하면 맞아. 공모가 맞네. 따상이 안 가고 조금 흘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연을 좀 해볼 텐데 엄마의 보석함이라고 이것도 이제 그 엄마 관련 또 이제 사연인 것 같아요. 엄마가 말이죠 김구라 경제연구소 애청자한테 사연을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대신 작성해 봅니다. 엄마가 말이죠 오랫동안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TV 경제 프로그램도 챙겨 보시고 기업 공시도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앞서가신 분이네. 대단하시네. 나름 근거를 찾으면서 투자를 했죠. 그렇게 조금씩 모은 종목들이 어느덧 수십 개가 됐고 계좌를 보면요 바이오, 로봇, 반도체, 화학, 건설, 금융 등 온갖 종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야, 수익이 난 종목도 많고요. 삼성전자, LG, 삼성증권처럼 오랫동안 보유해서 큰 수익을 대박이네. 낸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로보스타나 HJ중공업처럼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말이죠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본 게 꽤 있죠. 근데 최근에 말이죠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하. 어머니께서 공개는 원치 않으셨는데 어쨌든 이제 건강에 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관리하는 게 이제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예전에 말이죠 기업 뉴스 챙겨보고 이제 실적도 확인하면서 이제 투자하는 과정을 즐기셨는데 이제는 이제 계좌 종목이 너무 많고 본인이 사실 아프잖아요. 만사다 귀찮아.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가져가야 될지 뭘 정리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계좌를 대대적으로 정리해서 종목 수를 확 줄이고 싶어 하십니다. 40개 50개 넘는 종목을 들고 있다 보니까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몇 개 종목만 남겨놓고 단순 관리. 옛 선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삶의 단순화. 그렇잖아요. 삶의 단순화. 너무 복잡한 거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니까. 맞습니다. 그 저도 이제 사실 종목이 한 그래도 한 열 몇 개 돼요. 근데 그 아침에 이렇게 쭉 생각보다 보잖아. 많진 않네. 열 몇 개면 많은 거지. 그런가? 개인 치고는 많은 건데 많은 거예요? 근데 자산 규모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 30개 있는 줄 알았다. 아니, 열 몇 개. 미국까지 하면 저도 이제 뭐 20개는 뭐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어차피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이제 그 이사님께서 이제 관리해 주시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 직접 고른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애착이 있고
또 이제 손실이 큰 거는 또 이제 파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정리를 못하고 계좌만 복잡하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도 결단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계좌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김 이사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수십 개의 종목을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 핵심 종목 몇 개만 남기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려할까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보니까 진짜 주식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많네. 엄청 많아요. 야, 이거 야, 보시면 이거 깜짝 놀랄 거예요. 수십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요. 머리가 근데 아플 만하다. 예, 어머니께서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우리 옛날에 그 레파토리 중에서 그거 많잖아. 옛날에 저기 우리 또래만 하더라도요. 옛날에 집에 엄청 잘 살았대. 할아버지 때, 뭐 아버지 때. 아버지가 갑자기 급사하는 바람에 아, 재산을 어디다 두고 이런 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어. 그런 집도 되게 많았어요. 또 빌려줬는데 못 근거가 없으니까 못 받고. 받고. 요즘은 이제 그런 거는 좀 찾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통장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 근데 이게 어머니께서 확실히 이제 게임 분이시니까 이게 사실 어머니께서 진짜 뭐 갯돈이라든지 남한테 돈 빌려주고 무슨 뭐 이런 거였으면은 뭐 그냥 이자놀이 이러면 본인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주식이니까 뭐 당연히 근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자, 그래서 이제 김종현 씨가 좀 솔루션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반적인 솔루션 하나랑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허. 일반적인 솔루션을 드리자면 우리 시장도 점점 시가총액 위주의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맞아. 삼성전자 무슨 45% 하이닉스랑 합쳐가지고 이제 51% 해주고 되는 것만 되더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종목을 고르는 기준 5개, 4개로 만약에 고른다? 그러면 시가총액 최상위로 그냥 자르면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게 가장 좋은 시가총액으로? 전략입니다. 예. 와, 그거 너무 왜냐하면 심플한데? 우리가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따가 뭐 라이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6월 24일 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이 돼요. 와치리스트로 들어가는 게 결정이 되는데 만약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쏠립니다. 그렇겠지. 네. 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래 많이 되고 그다음에 환율에서 좀 자유롭고 뭐 기업 공시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위험이 적은 그런 종목으로 더 쏠릴 거예요. 아하. 그러면 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기준 따질 것 없이 뭐 물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그 산업이 좋고 나쁘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떠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끊는 게 맞습니다. 그래, 요즘 있잖아 그 산업의 큰 문제가 사실 이제 점점 이제 양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회 문제라고도. 아니 그리고 있잖아 사실 우리도 그래요. 뭐 우리가 이제 뉴스 볼 때도 헤드라인만 보잖아 이제는. 뭐 진짜 디테일하게 자세한 뉴스는 안 보잖아. 그런 것처럼 아니 뭐 외국에서 아무리 뭐 이제 뭐 전문가들 집단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투자할 때가 진짜 수백 군데인데 거기서 그냥 진짜 잘 나가는 애들만 놓지 뭐 그걸 제가 될 것 같아. 제 한 10년 동안 이게 지켜보면 될 거야. 굳이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그냥 올라올 때 내가 잡으면 되지. 그러잖아. 그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더 뭔가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럴 연세시라면은 뭐 지금 종목들 관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힘든 나이로 돼가시기도 하고 또 종목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 가장 일반적으로 드릴 답변은 그렇다. 지금 이제 100개 있는데 그럼 한 뭐 10개로 자르는 거야? 저는 원래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종목의 한계는 저는 한 6개, 5개가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안으로 시가총액 한 5위권 내에서 그냥 확 자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답이다. 근데 있잖아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어머니들지만 자식 같은. 근데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몰라? 빈둔지 증후군. 김 소장 참 정말 깜짝 놀래. 그런 증후군이 있어서? 유명하잖아. 애들 있잖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그거잖아. 그런 것처럼 아니 주식을 그 갑자기 주식에도 그게 해당되는. 아니 걔네는 이제 100개 정도 하다가 갑자기 너무 많이 줄이면 어머니께서 야 이게 이제 뭐 내가 아프다고 말이야 이제는 뭐 이럴 수 있으니 한 뭐 그래도 100개면 그래도 한 20개 정도로 자르는 게 낫지 너무 그거를 갑자기 20개도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게 100개가 넘으니까 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 개인 생각이고 어쨌든 많이 줄여라. 저는 그렇게 조금 심플하게 5개 이내로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더 줄여라. 더 줄여라고? 네. 일반적인 거보다 더 줄여라. 그 종목을 맞추기도 어렵지만 시장을 맞추는 거 더 어려워요. 맞아. 어렵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형님 한번 뭐 금펀드 이런 걸로 고민하실 때 그때 코덱스 200으로 갈아타자고 해서 갈아탔잖아요. 그냥 다
다 때려치고 공시 이런 거 보시는 것처럼 환율, 뭐 금리 이런 것들만 보시면서 지수만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전체를 다 정리해서 종목은 지수 하나,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이 됐든 뭐 타이거 200이 됐든 우리나라 지수를 추종하는 그 대형주 우리나라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 딱 하나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이런 거 개별 기업을 보지 마시고 큰 그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금리, 환율 이런 것들만 챙기면서 저는 관리하는 게 지금 어머니한테 공부는 공부대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시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지 개별 종목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또 뭐 기자도 하면서 이거저거 하니까 저는 원래 시장 자체를 추종하는 사람이지만 시장을 추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 봐야죠. 맞아. 미국 산업 봐야죠. 그렇지, 환율 맞아. 봐야죠. 금리 맞아. 봐야죠. 그러니까 지수 하나만 놓고 봐도 이렇게 볼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관리가 좀 힘들어지시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지시면 제가 보기 힘드실 수 있으니 뭐 지금 전체 계좌가 수익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일괄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루에 할 필요는 없겠죠. 뭐 상황 봐가면서 일단 뭐 한 날짜를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정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거를 한 지수 하나로 몰아서 지수를 비중을 조절하는 형태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그 얘기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비유를 해드린다면 어머니께서 예전에는 정말 시의원 같이 그 시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면 이제는 큰 정치를 하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내가 경영한다고 생각하고 크게 보시라니.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네.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퍼즐도 정말 뭐 1000피스짜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피스가 적더라도 그림을 큰 거라면 되잖아.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저 있잖아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스토킹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이제 감탄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야구도 안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알아? 근데 야구를 내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맞아 내가 스토킹한데 그럼 한국 야구 봐야지. 근데 한국 야구를 내가 지난 10몇 년 동안 안 봤으니까 그거를 내가 매일 이렇게 따라가서 본다는 건 그거는 내가 그것만 해도 부족해. 그래서 그냥 나는 기존에 내가 봤던 야구 메이저리그에 그냥 올해 정도 순위 거기에 그리고 내가 인생사에 대한 나름 해안이 있잖아. 쓱 보면 알잖아. 그리고 뭐 야구 이런 그런 메커니즘이 다 비슷하잖아. 그냥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굳이 내가 맞아 옛날 거 봐야 돼 하면서 그거 안 돼요. 일일이 분석 안 하고 그까이 거뭐 대충 하는구만. 김 소장도 그러잖아. 어떻게 알았어? 뭐 뻔한 거 아니야.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 거기 그럼 다 찾아가? 난 거기 사실 동네 토박이지 그게? 방송에도 질문지 안 보잖아. 그냥 대충.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김종효의 얘기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조금 고수익을 추구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번에 우리 광고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 시장은 반도체가 끝나야 끝나는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상품 중에 하나가 타이거 반도체 탑 10. 그 다음에 액티브가 있어요. 네네 커버드 콜. 네. 조금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대처하는 거죠. 근데 그게 타이거 탑 10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아 그걸 샀어야 돼. 나 탑10 샀잖아. 진짜로? 예, 그때 해가지고 나 그때 방송하고 내가 샀다니까. 수익률이 괜찮은데 와 액티브가 더 좋았구나. 그러니까 그 액티브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콜옵션을 매도해서 계속 콜옵션 매도 수익을 챙기는 건데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콜옵션 매도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콜옵션 매도 비율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월배당 형식으로 돈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누적 수익률을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공부도 하면서 뭔가 월배당 같은 것도 받는 형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런 상품도 될 수 있는데 그건 또 복잡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 하나로 줄이시고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어떨까라는 해법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우리 저 김종효 씨가 이제 좋은 조언을 줬으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사실 이제 공부는 조금 이제 덜 하시고
어차피 이제 평생 공부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제 건강에 도움되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낫고요. 주식은 그렇게 이제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사연으로 넘어가서 내 집 마련 D-200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있잖아요. 사연을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재도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사연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너무 업무 메일 보내듯 요약해서 보냈더니 채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하지. 우리한테 무슨 뭐 업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안 해주지 우리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분이 좋네. 자기의 또 잘못된 부분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근데 있잖아 확실히 그런 게 있어. 요번에 보니까 너무 잔가지를 많이 붙였더라고 이번에는. 그게 문제야. 그런데 뭐 어쨌든 뭐 환영합니다. 네. 내년 1월에 이제 결혼 준비, 웨딩홀, 스드메, 신혼여행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을 마쳤고 이젠 집만 남은 그런 상황이다. 제일 중요한 게 남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이제 관악구 쪽 각자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이제 자취 중인데 저는 강남역, 예비 신부는 이제 잠실역 출퇴근 중에 있다. 저희 경제 상태 둘의 합친 연봉 1억 3천. 괜찮네.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용인 처인구 쪽에 신축 아파트 23평 전세를 주고 있고요. 집이 있네. 그러니까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이제 새 끼고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이 이제 2억 3천. 현재 계약자가 묵시적으로 이제 계약 연장 중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28년 5월까지 전세 기간입니다. 이 집을 매도했을 때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이제 현금이 생길 거라는 가정하에 둘이 합쳐서 순수 집값 가용 현금이 2억 5천에서 3억.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저기 이분이 그래도 좋은 분이네. 요즘 같은 때는 야 내가 2억 5천 했는데 너는 왜 저기 돈 안 와 이러는데 보니까 부인한테 아내가 한 5천 정도 보태거나 혹은 아니면은 뭐 그냥 혼수로 요즘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저기 남자가 집하고 여자가 이제 뭐 혼수 정도였는데 옛날에 이게 당연한데 요즘 같으면은 요즘은 엄청 따지잖아.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뭐 이러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의 지원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이 돈으로 말이죠. 신혼집 아파트를 매수하는 걸 고려 중인데 현재 저희 상황으로는요. 서울에서 매매는 지금 불가능하죠. 네,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비 신부의 출퇴근을 위해서 잠실역 출퇴근이 수월한 곳으로 사실 이제 김구라 경제연구소에서 언급했던 구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러니까 아내를 엄청 그래도 위하는 분이네. 그렇지. 아내 출퇴근을 먼저 고려했어. 그러니까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잠실에 사실은 저기 뭐 가까운 뭐 대안 많은 뭐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채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리 쪽. 그래서 이제 장자 호수공원역 근처에 하나 아파트, LG 원앙 지난번에 우리가 소개했었죠. 네네네. 그다음에 대림 한숲, 구리 우성 한양 네 군데 정도 그중에 한 곳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초기 인테리어, 가구, 가전의 비용을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담대 등 대출까지 합쳐서 8억 5천 정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한 먹어도 그래도 한 5천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요? 5천 정도 들어가고. 네.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뭐 3억 정도에 3억의 대출 한 뭐 생애 최초로 한 4억 정도 받겠다는 얘기네. 네, 각자 4억 더 합쳐가지고. 합쳐서는 못 받잖아요. 요즘 합쳐서 못 받는구나. 그렇게 안 나오죠. 그냥 70% 정도는 생애 최초는 나오니까 아마도 3억의 집값이 70% 받아서 인테리어비 빼면은 아마 요 정도가 마지노선 아닐까 싶습니다. 8억 5천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매매 가격 기준으로. 그러니까 8억 5천 정도로 이제 가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본인들 돈이 한 3억 정도고, 그죠? 인테리어 빼면 이제 한 5억 정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의 한 6억 빌리겠다는 거예요. 맥스로 빌리겠다는 6억을 맥스로 어떻게 빌려? 그러니까 수입이 1억 3천이니까 일단 15억 이하는 6억까지는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6억까지는 나오는데 구리가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구리도 좀 더 했지 않았을까. 규제 지역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애 키우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방 3개 좋겠다라는 생각에 임장 돌고 명함도 돌려보면서 열심히 매물을 구하고 있는데 매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 2개는 매물이 꽤 있는데 어쨌든 말이죠. 나중에 방 3개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피하려고 하고요.
구리 말고 이제 직장 동료가 이제 문정 거여도 한번 가보라고 해서 이제 가봤는데 예산이 이제 거여 뭐 그리고 이제 예산 안 들어오면 문정은 뭐 사실 쉽진 않고 네. 살 수가 없어요. 더 비싸요. 이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우선순위 이제 출퇴근 일단 아내 위주로 해서 이제 잠실이 가까워야 된다 3-40분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과 상권 그래도 신혼이라서 사람 사는 동네 느낌이었으면 안 해. 그리고 3순위 투자. 이러니까 참 어려운 거야. 어려운 모든 건데. 걸 다 고민하고 있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집을 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고민을 해야죠. 해야죠.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난 그 우리 부동산 편에도 이제 사연을 제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그냥 제가 돈을 좀 버니까 뭐 지금도 돈 법니다만 그냥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실패 거의 지름길이다. 맞아요. 예, 그냥 이렇게 줍줍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그건, 운이고. 운에 맡겨야 돼. 예, 근데 그 운이 나중에 한번 왔다가 그 운만 믿고 또 나중에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했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이 3번 연속 안 오더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저기 주변에 그 빌딩 거지된 사람들 보면 그런 첫 번째 운이 있어가지고 이거 되네. 처음에 잘 되면 더 위험해. 그러니까 그게 더 그래가지고 위험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임장 다니다 보니까 전세 임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보니까 그래도 좋은 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요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방향은 잘 정한 것 같아요. 예, 친구분이 이제 좋은 마음에 추천을 했는데 문정이나 거여는 이분 가격에는 들어올 수 없고요. 문정 시형 아파트도 뭐 10억 이상 가고 아 그래? 거여에서 이제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거여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있는데 거여 마천 뭐 네, 거여. 그쪽이 이제 그 아파트가 제일 저렴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거기도 제가 좀 전에 찾아봤는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 10억이었거든요. 아 그럼 뭐 지금 올랐지 뭐. 에이. 지금은 13억 1천만 원. 그 얘기 하나만 안 하네. 그래서 친구가 옛날 생각하고 추천해 줬나 봐요. 그래서 한 2, 3년 전에는 10억 이하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일단 깔끔하게 포기. 근데 그 친구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 거 알면서도 야, 근데 그거 안 돼? 에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야, 그거는 뭐, 너무하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야 동물한테 얘기하면 그게 되잖아.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건 있어. 얄밉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친구는 그냥 코로 그냥 한대. 자, 안 되고 이분 방향성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잠실로 잡았는데 지하철 8호선 타면 구리에서 잠실까지 한 20분 정도면 맞아요. 출퇴근하니까 사실 서울 내에서 강남에서 상암 가려고 해도 1시간 걸리는데 20분이면 저는 방향 설정 잘했다. 구린 좋다. 예. 구리 좋다. 일단 그 구리도 이제 지하철역을 보게 되면 장지 호수공원역이 있고 구리역이 있고 동구릉역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산 신도시 별내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아파트 LG 원앙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장지 호수 공원역 주변이에요. 장자. 장자 호수 공원역 주변인데 선호도 높아요. 그래서 살기 좋고 비슷비슷해요. 하나나 LG 원앙이나 대림 한숲이나 뭐 우성 한양이나 돈 돼? 근데? 한양 같은 경우는 전용 60제곱미터가 8억 5천 정도 걸리니까 간당간당하게 걸리긴 하는데 잘 찾아보면 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들어가게 되면 물론 뭐 당장 재건축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역세권 주변이니까 살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미래에 대한 재테크 94년도 95년도 노후니까 인테리어는 좀 하셔야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인테리어에 너무 많은 돈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또 돈이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대출을 인테리어에 많이 투자해서 너무 빠듯하게 가기보다는 그냥 도배장판 정도 하고 싱크대 정도 하고 기본 인테리어만 좀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있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있잖아. 어쨌든 지금 이제 김 소장님께서 여태까지 이제 이분이 얘기한 걸 다 이제 브리핑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김 소장이 하나 찍어줘. 나 같으면 LG 원앙합니다.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많이 알려진 아파트들이 탄력성이 높으니까 하는데 장자 호수 공원역 하셔도 되고 여기서 매물이 요즘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구리역 있잖아요. 구리역은 이제 수택 2지구 동인이 있는 재개발 구역. 그쪽에도 저는 생각해 보면 방 3개 있는 재개발 구역의 물건 신축 괜찮은 거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 재개발 추진되니까 살다가 아파트 될 수도 있으니까. 아. 3순위가 이제 투자라고 했는데 3순위도 생각한다면 저는 재개발도 몬테크처럼 꼭 아파트 안 살면 어때? 우리 동현이가 저기 그 이제 그 아파트. 네, 그런 거. 나홀로 아파트 그 저기 방 그게 한 3개인가 그래. 지금은 그 가격에는 못 사죠. 그래서 이제, 동현이가 아마 5억 얼마인가 샀는데 지금은 아니야. 한 8, 9억 정도 줘야 돼요. 동현이가 저기죠 이제 2억 5천에 2억 5천 전세.
그러니까 5억 총 주고 투자금이 샀네요, 5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살려고 해도 8, 9억은 줘야 되니까 음. 이분 자금에 간당간당하게 걸릴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재개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올라가게 되면 동구릉역에는 수택동인데 인창주공이 있거든요. 아, 인창주공. 인창주공 1단지, 2단지도 저는 좀 같이 후보군에 넣고 이왕 발품 파는 거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희 동네 어때요? 별내 아니 별내 말고 별내는 좀 비싸고 갈매 갈매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아내 때문에 갈매는 원치 않고 있어요. 아 그런가? 이분이 이제 마지노가 여기까지인가? 구리까지인가? 장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수택까지 이렇게 보는데 아내를 위해서. 근데 나는 또 그런 것 같아. 뭐 이분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요 일방적인 거는 나중에 저는 잡음이 생긴다고. 일방적인 사랑은 안 된다. 아니, 일방적인 사랑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마음이 만약에 나는 거기도 가고 싶은데 아내한테 공언한 게 있고 그래서 야 너 있잖아 내가 출퇴근 한 30분 안으로 빼줄게라고 얘기한 거에 사실은 묶여 있다면 나는 솔직한 얘기로 좀 거기는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그냥 아내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야 내가 보니까 조금 네가 좀 저기 해라. 근데 아내도 오히려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야 내가 있잖아 너 결혼하면은 돈 걱정 안 해줄게. 돈 걱정 안 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돈을 못 벌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꼬음질하고 그러면서 생활비 갖다 줘가 나중에 만세 불러. 그러면 아내가 아 여보 왜 얘기를 안 했어? 아 미안해. 내가 이것만은 지키고 싶어서.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분이 만약에 나는 거기 나도 갈 생각 없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솔직한 얘기로 거기도 좀 보고 싶은데 아내한테 미리 얘기한 게 있어서 야 그 이상은 가지 말자. 이렇게 됐다면 그리고 이제 아내가 또 그럴 수 있지. 항상 출퇴근에 힘들어하는 대화가 줄을 잃어. 통화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힘들어 할 수 있죠. 지하철에서 다니기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분이 아마 내가 봤을 땐 그쪽에 좀 꽂혀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도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그러거든. 힘들다는 거야. 뭐가 힘드냐? 뭐 힘들겠지 뭐. 아니 근데 나는 그러지. 야 그럼 사람을 써. 근데 사람을 쓰기 싫대. 그럼 네가 안 해도 돼. 살림살이. 청소하지 마. 청소하고선 힘들다고 하느니 나는 차라리 청소 좀 덜 하고. 근데 본인은 네가 또 청소를 해야 마음이 웃고 있으면 편하겠죠. 좋겠어. 물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막 계속 인상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난 그거예요. 아 그런 전략 아닐까? 아니, 어차피 결혼하면 여자가 할 일이 많으니까 출퇴근 가까이 해가지고 집안일하고 애는 많이 케어해라.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 나는 좀 덜 하련다 이런 거 아닐까? 어쨌든 조사는 잘해 오셨고 여기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수택 그리고 다산도 한번 가봐요. 가봐요, 그래서, 가봐요. 여기 괜찮네도. 아 여보 이 정도면 그냥 여기 살자. 그것도 괜찮아. 갈매도 가봐. 가봐요. 가보고 마음에 드는 가봐. 물건 해요. 너무 여기에만 꽂혀 있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그래 되죠. 한번 해봐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본인이 좀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내 한번 속마음도 좀 알아봐 주시고 또 아내가 이 방송을 봤다면 그래 내가 맨날 저기 출근 뭐 힘들다고 계속 투덜댔나 보다 뭐 이렇게 또 본인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